영화의 이제 완성된 부분을 다 이제 연기하실 때, 야, 이 영화가 어떨 것이다라는 상상하시면서 네네. 아무래도 연기하실 텐데, 실제로 완성된 상태에서 극장에서 보시거나 뭐 시사 환경에서 보시거나 하셨을 때, 네. 제일 먼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먼저 극장에서 봤을 때는 깐느에서 그때 처음 보신 거예요? 그때 처음 봤어요. 네. 화란이란 영화가 끝나고 네. 바로 출국을 해서 부다페스트에서 계속 로게안을 프리프로덕션 포함해서 한 5개월, 6개월을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의 이 화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후반 작업이요?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분들도 뵐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가 영광스럽게도 깐느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깐느에 넘어가서 네. 극장에 처음 봤는데 근데 깐느라서 그랬는지 아까 작가님께서 들떠 있다고 그렇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너무 들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네. 모든 게 다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군요.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근데 이번에 이제 개봉하는 거는 조금 더 음악적인 부분도 편집적인 부분도 보완이 좀 더 돼서 이제 개봉을 할 텐데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해서 굉장히 떨리죠. 네. 네. 극중의 나이가 이제 18살이고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18살 때는 그럼 대전에 계셨던 거죠? 그렇죠. 진학하기 직전이니까. 네네. 그때 송중기 씨는 어떠셨습니까? 이 영화랑 거의 정반대였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너무나 평범한 그냥 모범생 학생이었고요. 네. 아버지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머니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용기 내서 말은 못하는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아버지 원하는 대로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를 품은 채 아직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야망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도끼를 품고 공부해서 아버지 원하는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자 됐죠 나 이제 연기할게요 숙제 다 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라는 걸 숨기고 있었던 이제는 뭐 아버지 다 아셔서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 안 하게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는 이제 두 가지 폭력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물론 더 큰 폭력도 있겠습니다만 조직 폭력의 어떤 폭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배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 폭력이 또 이 두 모두에게 있는 건데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삶하고는 정반대 지점을 연기하는 그런 면에서 약간의 쾌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쾌감, 그 쾌감이 제가 이 치건이라는 캐릭터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나한테 저런 면이 있는데, 왜 관객분들께서는 저의 반대편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시지라는,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그런 욕망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치건이란 캐릭터를 그래서 더 서늘하게 표현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었죠. 네. 이렇게 치건처럼 사실은 실제 본인 모습하고는 굉장히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캐릭터를 그런 걸 이제 연기하는 게 배우의 어떤 숙명이자 무슨 굉장한 매력일 텐데 처음 그런 배역을 맡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분석적으로 막 이렇게 메모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스스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놓는 상태에서 또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타입이신지? 저는 제 모습 안에서 그 갖고 있는 면을 계속 끄집어내는 편인데 치건이를 이제 표현하려고 준비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고 편했어요. 아까 질문해 주셨지만 제 실생활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오히려 제 친구들은 이 작품을 보고 하면 너한테 그런 스산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저는 제 모습 중에 그렇게 약간 좀 그렇게 차가운 면이 있는 걸 제가 알아서 치건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굳이 다른 걸 이렇게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촬영 바로 직전에 극도로 이제 모든 배우들은 다 엄청난 예민한 상태일 거고 또 부담감을 가지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촬영 현장에서 특히 극중의 배역하고 상관없이 다른 동료 배우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뭐 대화도 막 하고 이러다가 촬영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하시는 이런 배우들도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 촬영 현장에서의 분위기 자체를 아예 그렇게 마음이나 이 상태를 가져가야 바로 쉬시 들어갔을 때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스타일의 배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촬영이 시작되고 1회차 때부터 바로 이렇게 시동을 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현장 분위기를 네. 느끼면서 동료 배우들하고 호흡을 느끼면서 점점 찾아가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제 스타일을 알아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장면을 좀 뒤에다 부탁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 저수지 앞에 찍는 장면은 언제 찍었나요? 많이 뒤였어요. 네. 부탁하셨나요? 그거는 부탁은 하진 않았는데 네. 이미 뒤로 책정이 돼 있길래 다행이다 싶었죠. 네. 영화의 어떤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장면일 테니까. 네. 사실은 이제 드라마 그리고 또 이제 TV를 통해서 또 스크린을 통해서 양쪽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일 중독자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난 몇 년간 일을 진짜 많이 네. 하셨어요, 네. 배우로서. 네. 상대적으로 드라마로는 정말 슈퍼스타시잖아요. 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국제적으로나 한국에서나. 상대적으로 영화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에서만큼의 어떤 외적인 성과를 받지는 않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영화 편수가 지금 적지 않게 찍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시고 네. 영화 연기에도 드라마 연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력하시는 어떤 배우로서의 무슨 목표가 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드라마가 끝나면 영화를 찍고 네. 영화가 끝나면 드라마를 찍고 이 밸런스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그 밸런스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영화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캐릭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장르 저 장르를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더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영화의 장르를 하고 싶은 욕심이 큰데 그래서 이 화란이 제가 해보지 못했던 장르라서 더 하고 싶었던 것도 컸던 것 같고 네. 배우로서 너무 감사하게도 깐느도 이번에 처음으로 가봤지만 이 화란이란 영화로 정말 시작부터 굉장히 작은 영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었는데 뭐 꼭 작은 영화라고 안 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깐느 초청을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받았을 때는 뭔가 배우로서의 제 야망이 조금씩 채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건 솔직히 있었죠. 네. 드라마의 그 엄청난 인기와 성과 같은 것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방영되는 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걸 느끼실 텐데. 드라마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세월이 흘렀을 때 그 작품을 찾아보기도 사실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렇죠. 뇌리에서도 금방 많이 이렇게 빛이 발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소비가 빨리 되는 측면도 있죠. 네. 근데 영화의 경우에는 20년대 출연작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를 텐데요. 배우 입장에서 그렇게 연기라는 어떤 측면에서 양자 사이에서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고 그럴까요? 아까 장르적인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영화라는 매체를 할 때는 그런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드라마는 아직까지도 방송이 되는 와중에도 촬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네.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네. 아직 안 끝났는데 뒤에 가면 이게 있는데 왜 벌써 기억하시지? 네. 약간 그게 매체적인 특성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영화는 그러네요. 네. 이미 다 찍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있어서 긴장도 있지만 그 드라마랑 다르게 그 점은 없는 것 같아서 좋은 지점은 있는 것 같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에 드라마라는 매체는 제가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로 작년에 너무 큰 사랑을 감사하게도 받았는데 이성민 선배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데 한 달 뒤에 잊혀질 거야. 네. 네. 요즘 시대가 워낙 또 그게 또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너무나 이제 흐름이 빠르니까. 콘텐츠가 많아져서 네.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꼭 나쁜 의미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서운할 때는 있죠. 빨리 잊혀지니까 그 여운이 빨리 사라지고. 근데 영화는 말씀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토니 스콧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 토니 스콧, 리들리 스콧 그 두 분 형제 감독님들의 네.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트루 로맨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타란티노가 각본을 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돈이 없어서 팔았다는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뭐 카더라를 제가 들었는데,
5만 불에 팔았다고 했나요? 액수는 모르겠네. 뭐 그것까지 그런 걸 기억하시네요. 인터넷에서 네.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영화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고, 크리스찬 슬레이터라는 오래된 영화 네.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임에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찍은 영화인데 그 정서가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요. 네. 굉장히 무거운 장면에서도 그 한스 짐머 아저씨가 만든 밝은 음악이 막 나오는 그 정서가 아직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떠오르는 게 네. 있듯이 영화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작품을 많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하고 싶은 욕심도 채우면서 네.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죠. 그렇게 이제 연기의 폭이나 어떤 캐릭터나 걸 많이 경험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외국 영화를 보시다가 뭐 지금 뭐 리들리 스콧이나 토니 스콧도 좋고요. 네. 배우는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저거 사실은 내가 저런 연기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영화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한국 영화에도 괜찮고 아니면 외국 영화에도 좋고요. 토니 스콧 감독님의 다른 영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크림슨 타이드라는 네네 잠수함. 네. 거기서 이제 그것도 두 남자의 이제 네. 약간 심리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네. 잠수함 안에서 공간이 정해진 곳에서 거기에 나오는 그 덴젤 워싱턴 아저씨가 네. 연기했던 네. 그렇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계속 얘기할 수 있을 밤샐 것 같은데 것 같죠. 하고 싶은 네. 역할을 얘기를 하면 네. 근데 감사하게도 하고 싶어 저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는데 감사하게도 좀 이룬 게 좀 있기도 해요. 사실 뱀파이어 늑대인간 같은 역할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늑대소년이라는 그러네. 역할을 했었고요. 네. 뱀파이어는 아직 못했는데 네. 뱀파이어 연기를 찾고 있습니다. 네. 아니 원래 뱀파이어 연기는 남자 배우가 가장 멋질 때 하는 연기지 않습니까?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뱀파이어의 인터뷰 같은 것도 보면 당대 최고의 어떤 멋진 배우들이. 그렇죠. 네. 뭐 배우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욕심을 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뱀파이어 얘기하시니까 지금 딱 그 박쥐가 걸려 있는데 저런 연기 그렇죠. 하셔도 네 정말 신선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딱 어제 오신 송강호 선배님 사인이 딱 저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는 이제 화란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당연히 여쭤보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무슨 초대받아서 생선찌개 앞에 두고 뜯으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막 물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작가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독님 근데 왜 손으로 먹게 했어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뒷얘기면 뒷얘기 또 영화의 어떤 깊숙한 부분까지 짚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스포일러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조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배우로서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이 영화는 두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소년의 미묘한 이게 도와주는 건지 도움을 받는 건지 방해를 받는 건지 제가 제 대본에다가 그 문구를 써놨던 기억이 나는데 정석영 작가님이 쓰셨나요? 아가씨라는 영화에서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구원자. 뭐 이런 대사가 맞나요?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이 화란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시작하면서 홍사빈 배우랑 얘기를 하면서 그 문구가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내가 영규를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얘를 망치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답답해서 제 대본에 그 문장을 써놨었는데 이 두 소년의 미묘한 이 감정을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는 다양한 해석을 남겨두겠지만 두 소년의 중간에서의 그 심리를 한번 보시면서 영화를 감상하시면 송중기란 배우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찍으신 작품들도 앞으로 많이 또 점점점 자주 또 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네, 그랬으면 다음에 좋겠네요. 또 좋은 기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오늘 언급된 영화는 BTV에서 보실